56세 요양보호사 김은정 씨. 멈춘 일상 속에 살던 그녀 앞에 30년 전 첫사랑이 외부 강사로 나타납니다. 그날 이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구나. 김은정은 새벽 5시 30분에 울리는 알람을 끄며 중얼거렸다. 56세의 그녀에게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의 연속이었다. 찬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몸서리를 쳤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아, 또 무릎이 아프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살들, 거칠어진 손등의 검버섯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지쳐버린 중년 여성의 얼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엄마, 밥 주세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매 할머니가 은정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은정은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곧 아침 드릴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은정은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도와드렸다.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주고,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의 체위를 바꿔드렸다. 손목과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다. 은정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박 간호사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50대 초반의 박 간호사는 이곳에서 몇 안 되는 은정의 대화 상대였다. 뭐요? 할 일 하는 거죠. 은정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오후에는 치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난동을 부렸다. 자신의 집에 가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은정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진정시켰다. 온몸에 땀이 흠뻑 났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퇴근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어봤다. 컵라면 몇 개와 김치,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은정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쓸쓸히 웃었다. 이게 내 저녁이구나. TV를 틀었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은정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암울한 소식들만 흘러나왔다. 라면을 먹으며 은정은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멈춰 있었을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일만 하는 매일들. 언제부터 꿈도 희망도 없어진 걸까?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문자 한 통 없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안부 인사만 할 뿐이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내일도 똑같겠지. 은정은 텅 빈 컵라면 용기를 치우며 한숨을 쉬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차갑게 내려다봤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거였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언젠가는 자신도 요양원의 어르신처럼 될 텐데 그때는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은정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알람이 울리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은정은 아직 몰랐다. 내일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오늘 외부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박 간호사가 아침 업무를 시작하며 은정에게 말했다. 매월 한 번씩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번 달에는 문학 강의였다. 네, 10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은정은 대충 답하며 할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했다. 외부 강사라고 해봤자 대충 책 몇 페이지 읽어주고 가는 정도였다. 그런 일에 큰 관심은 없었다. 9시 50분쯤 되자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은정은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강의실로 옮기느라 바빴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휠체어 브레이크를 걸며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때였다. 강의실 앞쪽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은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30여 년 전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강민호였다. 분명했다.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은정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강민호 선배였다. 6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체크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옛날 그대로였다. 민호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은정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은정을 알아본 것이다. 두 사람은 3초 정도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은정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은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간데. 박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은정은 허둥지둥 답하며 강의실 뒤쪽으로 피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대학 시절 동아리방에서 시를 읽어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은정의 가슴 한편이 쿡쿡 쑤셨다. 강의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민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민호는 사랑에 관한 옛날 시를 낭송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죠. 그 말을 들으며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강의 중간중간 민호는 은정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은정은 그때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었다. 왜 하필 여기에 온 거야?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지? 강의가 끝나갈 무렵 은정은 어르신들을 다시 병실로 모시느라 분주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민호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은정을 찾는 눈빛이었다.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다. 30년 만에 재회라니.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만날 줄이야. 강의실이 정리되고 어르신들이 모두 나가자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은정은 마지막 의자를 정리하며 민호가 빨리 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강의실에 서 있었다. 책을 정리하는 척하며 은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은정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모두 병실로 돌아가자 강의실에는 은정과 민호만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 씨 맞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다. 네. 강민호 선배님. 30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다. 은정은 손을 꼭 쥐고 서 있었다. 민호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정말 반갑네요.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명함을 내밀며 민호가 말했다. 은정은 명함을 받을지 망설였다. 받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다. 오랜만이네요, 은정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다. 은정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박 간호사가 멀리서 이쪽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핑계를 댔다.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요양원에서 옛 연인을 만나다니. 그럼 나중에라도. 민호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은정은 명함을 받기도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우물쭈물했다. 그때 박 간호사가 다가왔다. 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박 간호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은정은 그 틈을 타서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다. 은정 선생님도 인사드려요. 박 간호사가 은정을 불러 세웠다. 어쩔 수 없이 은정은 다시 민호 앞에 서야 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말만 건넸다. 민호는 다시 명함을 내밀었다. 제 연락처예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을 받는 순간 민호의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민호가 짐을 챙기며 말했다. 다음 달에도 또 올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연락 기다릴게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민호는 요양원을 떠났다. 은정은 손에 쥔 명함을 바라봤다. 강민호 문학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간호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 은정 선생님 아는 분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본 적 있는 분이에요. 은정은 얼버무리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오후 내내 은정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30년 전 그 청년의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겹쳐졌다. 퇴근길 버스에서도 명함을 꺼내봤다. 연락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집에 와서도 명함을 식탁 위에 놓고 계속 바라봤다. 컵라면을 끓여놓고도 먹을 생각이 안 났다. 연락 기다릴게라고 했는데 은정은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민호 생각 때문이었다. 은정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박 간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은정은 어제부터 혼자 고민하던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박 간호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은 박 간호사와 함께 작은 휴게실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이 없는 곳이었다. 사실 어제 온 강사님 아는 분이에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박 간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대학교 때 문학 동아리 선배였어요.
은정은 명함을 꺼내 보였다. 박 간호사가 명함을 들여다봤다. 문학연구소 연구원이네요. 어머,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세요? 박 간호사의 눈치 빠른 질문에 은정은 머뭇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혹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박 간호사가 직선적으로 물었다. 은정의 얼굴이 빨갛게 됐다.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 그렇구나. 첫사랑이었네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간호사가 손뼉을 쳤다. 어머, 이거 완전 드라마 같잖아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니.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문제죠. 은정이 한숨을 쉬었다. 박 간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선생님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연락해요? 뭘 말하겠어요?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하세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박 간호사가 조언했다. 하지만 은정은 선뜻 내키지 않았다. 박 간호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은정은 30년 전을 떠올렸다. 대학교 3학년 때 문학 동아리에 들어갔다. 민호는 4학년 선배였다. 키가 크고 말이 적었지만 시를 읽을 때면 눈빛이 특별했다.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선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다.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이면 괜히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됐다. 민호가 말을 걸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때 고백도 못하고 끝났어요. 선배님은 유학을 가셨고 저는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그래서 더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박 간호사가 격려했다. 선생님도 이제 좀 즐기셔야죠.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박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은정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이건 친구 아내와는 달라요. 이건 내 첫사랑이었어요. 그 말을 하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뒀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결국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강의 수고 많으셨어요. 짧고 단순한 문자였다. 하지만 보내기까지 1시간을 고민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민호의 답장은 30분 만에 왔다. 반가워요.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은정은 문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나자는 것이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은 어때요? 요양원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던데. 은정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오늘 저녁이라니. 너무 빠른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좋아요. 오후 내내 은정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에 민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정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낡은 작업복에 피곤한 얼굴. 이런 모습으로 민우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여분의 옷이 사물함에 있었다. 깨끗한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화장도 조금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어머, 은정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박 간호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6시 30분 요양원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3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이 어색했다. 3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한정식 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자 민호가 먼저 말했다. 은정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30년이 넘었네요. 네.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저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민호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다. 결혼도 했지만 지금은 아내와 별거 중이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하다. 지금은 작은 연구소에서 글이나 쓰며 혼자 살고 있어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정의 마음이 아팠다. 옛날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은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에는 은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 살면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건 마찬가지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때 동아리에서 은정 씨가 쓴 시, 아직도 기억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은정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런 걸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는 시 있었잖아요. 은정의 가슴이 뛰었다. 그 시는 민호를 생각하며 쓴 것이었다. 설마 민호가 그걸 알았을까? 제가 그때 얼마나 서툴렀는데.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순수하고 진솔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했다. 은정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정 씨 손 많이 거칠어졌네요. 은정은 재빨리 손을 숨겼다.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거칠어진 것이 신경 쓰였다. 일하다 보니 힘드시죠? 요양원 일이.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은정은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술이 더 돌자 민호가 갑자기 은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은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호의 손이 따뜻해서 그만두었다. 은정 씨 3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민호의 고백이었다. 은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선배님, 정말이에요. 결혼해서도 사업하면서도 늘 은정 씨 생각이 났어요. 은정은 손을 빼지 못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다.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저도 가끔 생각났어요. 작은 목소리로 은정이 대답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제라도. 한정식 집을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닷가로 향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춥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가로등 불빛이 바다 위에 흔들렸다. 민호와 은정은 나란히 걸었다. 바다가 참 좋네요. 민호가 말했다.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은정 씨,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은정은 잠깐 말을 잃었다.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은정 씨,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선배님,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이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넘게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여자로서의 감정, 사랑받고 싶은 마음,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은 욕망들.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작은 목소리로 은정이 대답했다. 민호가 은정의 어깨를 감쌌다.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도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여관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민호는 은정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빛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거칠게 겹쳐진 입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갈망이 터져나왔다. 은정의 손끝은 떨렸지만 몸은 이미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맞닿았다.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뜨겁게 얽히며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이 밤새도록 침대 위에서 불꽃처럼 번져갔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아직도 내가 여자로 살고 있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몸으로 그리고 뜨거운 숨결로 되찾았다. 새벽녘 은정은 민호의 품에서 지쳐 잠들며 깨달았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떨림, 오늘 나는 다시 여자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복잡한 심정으로 눈을 떴다. 어젯밤 일이 꿈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옆에서 잠든 민호를 보니 현실이었다. 설렘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56세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민호가 눈을 떴다. 잘 잤어요? 네. 은정은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후회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민호는 은정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을 함께 먹으며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은정 씨, 나와 함께 살지 않겠어요? 남은 세월이라도 함께 하면서. 은정은 깜짝 놀랐다. 함께 살자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선배님, 그건 진심이에요. 저도 이제 혼자 살기 지쳤어요. 은정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도 반대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요양원에 출근해서도 은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민호 생각이 났다. 은정 선생님, 어제 어떻게 됐어요? 박 간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냥 식사만 했어요. 은정은 어젯밤 일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점심시간쯤 되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답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은정은 문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다. 오후 3시쯤 갑자기 요양원 현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세요? 은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들 준호였다.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다. 준호야? 왜 갑자기?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준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은정은 당황했다.
혹시 민호와의 일을 알아챈 걸까? 아무 일 없어. 그냥 바빴어. 정말요? 박 간호사님이 엄마 요즘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던데. 준호가 추궁했다. 은정은 식은땀이 났다. 아들 앞에서 어떻게 민호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아들에게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 앞에서는 민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엄마, 건강 괜찮으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흥,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민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호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은정은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준호가 떠난 뒤 은정은 민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바닷가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은정은 한참을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다음 날 저녁 은정은 바닷가로 나갔다. 민호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은정 씨 아들이 어제 왔다고 들었어요. 네. 갑자기 와서 놀랐어요. 혹시 우리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을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은정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민호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후회 안 할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은정은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는 이미 너무 오래 했어요.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용기 내지 못한 선택들. 이번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은정을 꼭 안아주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아요. 네. 시간을 주세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다. 바닷가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의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56세와 65세, 늦깎이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은정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